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이어가 볼게요. 네. 저 사진 한번 봐보세요. 장관님 오른쪽에 앉아있는 저 붉은 원 안에 있는 분 누군지 아시죠? 저분 잘 모르겠는데. 모르세요? 네네. 이분이 지금 권진원 원장 후보자에 올라와 있어요. 저분이요? 안에, 예. 아, 그래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아니, 저는 잘 몰라요, 실제로. 그러면 장관님 의지가 아니군요. 이번에 제공 아니에요. 문제에. 인사 문제는 특히나 지금은 어떤 그런 뭐 누구의 어떤 부탁이나 권유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말 그래야 맞는데. 전문적으로 그래야 맞는데. 관련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해야 된다 맞는데 생각하고. 예. 적임자가 있었는데 제공모를 내고 그 다음에 올라온 분을 봐보면 이분이 누구냐면 네.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님과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랑이요? 예. 저는 잘 인수위에서도 같이 모르겠는데. 활동하셨고, 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셨고. 네, 다음은 민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들어가기 전에 네,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인가요? 아니요, 의사진행 발언. 질문에 아까 그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빼먹고 지나가서. 예. 그 제가 앞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그 문화한국 2035인지 문화비전 2035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무슨 지금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서울에서 일단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으로 소속으로 이 국립예술단체로 바꿔서 간다. 네네. 또 국립현대발레단은 뭐 여수의 어느 네. 곳으로 간다랄지 이런 소문도 있고 지금 이건 또 아닙니다. 네. ACC는 뭐 확정됐다 이렇게 이제 네. 들었고 그 문화한국인지 문화비전인지 하여튼 2035에 보면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문화예술 향후의 지역 균형 잡기 같은 게 있어서 되게 바람직하다고 봤거든요. 네. 민영배 의원님 오늘 여기서 조금 있다가 아니 조금 전에 업무 보고 하시면서 이걸 요약해서 말씀을 장관님이든 차관님이든 주신다 그랬는데 네네네. 안 하고 넘어가셨어요. 아니, 그거 아까 좀 뭐 해주시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네. 보고 하시고 나서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자료를 무슨 공개가 됐느냐 안 됐느냐 주느냐 안 주느냐 해서 오늘 여기서 요약해서 핵심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한테 자료를 주시면 그런 오해가 사라질 거거든요. 네. 그거 좀 해주시고 위원장님. 네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체육회장께서 나오셔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기로 하셨는데 축구협회장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좀 말씀해 주기로 하셨는데 아까 위원장이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 그러셨는데 그냥 지나갔거든요. 지금 좀 그걸 좀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축구협회장 관련돼서는 지금 앞으로 저희가 상임위가 또 있을 때 또 요청을 해서 그때 듣는 걸로 입장이 뭔지를 좀 말씀해 주기로 하셨거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위원장님 식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그냥 해주셨고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야 질의를 하기가 좋아서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신다라면 여야 합의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다음에 꼭 필요한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신다라면 여야 합의하에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030 좀 혼선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님의 답변을 아직 못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영배 의원님의 질의가 주 질의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바라고 또 나머지 자료는 의원님실에 직접 배부해드리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장관님, 네. 문체부 소속 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 중에서 기관장 공석인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잘 모르시죠? 현재 공석인 게 한 제가 보니까 한 66개 중에서 13개가 공석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곳 중에서 기관장 공모 중인 곳은 또 몇 개나 됩니까? 대체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봐보시면 네. 공석이 5개월, 9개월, 1년, 2개월, 6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갑자기 시작을 하셔요. 이게 갑자기는 자, 아니고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몇 개월씩 걸렸어. 아니 비상계엄 이후에 12.3 이후에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입니다. 몇 명이나 임명하셨습니까? 현재 정확하지 않으시죠? 제가 임원은 그러니까 기관장은 별로 없고요. 기관장으로 상임 임원을 제가 이사들이 보니까 많이 임명됐습니다. 8개 기관에 50명, 저 봐보세요. 8개 기관에 50명을 임명을 하셨더라고요.
주로 비상임 이거 이사 윤석열 정권이 문화예술계 지배 전략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12.3 비상계엄으로 지금 파면이 되느냐 마느냐 앞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수감돼 있는 상태인데 대통령이, 그런데 문체부 장관은 이 공공기관 임용을 대거하고 있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이런 겁니까? 그동안 그렇게 묶여두셨다. 아니 그러니까 뭐 8개월, 12개월, 6개월 이렇게 묶여두셨다가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하느냐고요. 아니 뭐 묶여둔 건 이거 아니에요. 장관님 의지입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의지입니까? 대통령 의지입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그러면 장관님 직무 결재를 하는 거는 제가 의지를 갖고 하는 아니 거고요. 그러니까 장관님 누가 봐도 봐보세요. 왜 12.3 이후에 갑자기 이걸 서두르고 있냐고요. 자 봐볼게요. 컨진원 한번 봐볼게요. 컨진원 봐보세요. 재공모 지시하셨죠. 컨진원. 네네네. 네. 왜 그랬어요? 적격자가 없다고 돼 있던데. 네. 근데 봐보세요. 24년, 그러니까 작년 6월 26일에 시작을 해서 12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적격자 없음이 나왔어요. 그 전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보시면 저기 일정을 쭉 정리해놨고요. 임원추천위원회 프로세스로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김재하 교수라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을 보니까 임추위에서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탈락한 사유가 뭡니까? 저는 뭐 헌진호. 일단 처음에 아마 그 부분이 꼭 적임자다 이런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추위에서 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은 분이라고 추천을 했는데 갑자기 이걸 재공모를 들어갔어요. 되게 그러니까 저도 인사해봤거든요. 청와대 네네네네. 인사해봤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사혁신처가 네. 인사혁신처가 진행하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지 않아요. 근데 헌진 아마 원장을. 그게 자,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이어가 볼게요. 네. 저 사진 한번 봐보세요. 장관님 오른쪽에 앉아 있는 저 붉은 원 안에 있는 분 누군지 아시죠? 저분 잘 모르겠는데. 모르세요? 네네. 이분이 지금 컨진원 원장 후보자에 올라와 있어요. 저분이요? 안에, 예. 그래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아니 저는 잘 몰라요 실제로. 그러면 장관님 의지가 아니군요. 이번에 제공 아니에요. 문제에. 인사 문제는 특히나 지금은 어떤 그런 뭐 누구의 어떤 부탁이나 권유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말 그래야 맞는데. 전문적으로 그래야 맞는데. 관련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해야 된다 맞는데 생각하고, 예. 적임자가 있었는데 재공모를 내고 그 다음에 올라온 분을 봐보면 이분이 누구냐면 네.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님과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랑이요? 예. 저는 잘 인수위에서도 같이 모르겠는데. 활동하셨고, 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셨고, TF에도 같이 활동하셨고, 그리고 장관님이 구성한 방송영상 리더스 포럼이라고 있었죠? 결성했던 거 잊어버리셨을까요? 네. 잘. 그때 멤버에도 네. 이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자. 지금 총리 직속으로 있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 융합발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추천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네. 대체 누가 콘텐츠진흥원 원장을 지금 멀쩡하게 후보자로 적임자로 평가받은 분을 제끼고 재공모를 해서, 그것도 지금 작년 6월부터니까 한 8개월 후에 다시 재공모를 해서 이분이 있죠? 아까 그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분을 모르신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아니. 미디어 제가 콘텐츠 산업 쪽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적이 최소한 거의 한 7, 8회 정도 경력이 활동 공간이 겹쳐요. 아마 저 장관님 사진도 저 마지막 아마 저게 위원회가 끝날 때. 그러면 이거 네. 12.3 계엄 이후에 갑자기 온 거 이거 대통령실에서 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누가 저걸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입니까? 제가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그러면 왜 모른다 아니, 그러세요, 저분을? 그러니까 저분은 몰라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분이 지금 네. 후보자 3배수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모르시고요. 네, 모릅니다. 아이고. 아니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정리가 되면 저한테 오겠죠. 이제. 장관님 이러니까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 근래 어느 신문에 보니까 머리 기사로 세게 나왔던데 보셨죠? 그래서 알박기 하나 더 볼게요. ACC 문체부 소속 기관 맞죠? 네네네. 기관장 임명 어떤 법 적용받습니까? 책임운영 기관법 적용받죠? 네. 이강현 전 당장이 3년 계약했고 네.
오는 13일에 임기가 끝납니다. 근데 대개 이 여기에 보면 5년 범위에서 우수하면 운영 실적이 우수하면 다시 연장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3년 하고 연장 신청을 했어요. 보세요. 저 전당장 임기 연장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네. 근데 저거 무시됐어요. 안 된다. 그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공개 모집을 이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응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탈락했어요. 자, 이분은 임기 내내 책임 운영기관 평가 우수 등급, 즉 A를 받았어요. 근데 왜 이런 분이 탈락합니까? 그리고 왜 이런 분이 임용 연장 희망을 했는데도 안 됐습니까? 아니 근데 뭐 어차피 임기가 아니 임기는 때문에 끝났는데 그런 거죠. 이 책임운영 아니 근데 저는 책임운영기관법에 보면 결과가 좋으면 5년을 초과해서 3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추가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글쎄, 다시 개인의 공모에 아니 공식으로 응모를 연장을 했어. 본인이 뭐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요. 아마 아니. 와서 말로 했던 것 자, 같은데. 아니 다시 그 전당장 임기 연장 의견서 다시 띄워주세요. 저렇게 문서가 남아 있는데 왜 이걸 말로 했다 그러세요? 아니 자, 그리고 이분이- 아시아문화전당은 저희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요, 당연히. 예, 저 예. 콘텐츠 이런 것도 마찬가지 다 네.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있는데 네. 왜 장관인 사람 혹은 청와대 입김이 대통령실 입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멀쩡한 분은 제외되느냐 그 말씀을 제가 지금 근데요, 드리는 예, 거예요.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아니 이 사회를 결과를 12.3 보시면 이후에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장관님 이 지금 제가 이 아시아문화전당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인 뭐 평가를 여기서 하기가 어려워서 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시아문화전당은 제가 기공식 한 데고요. 그동안에 이미 전반기에 그 아시아문화전당이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미흡해서 앞으로의 전당의 모습을 다시 재정비를 하자. 그래서 최소한도 아시아에서 중심이 정말 되도록 하자라는 큰 계획을 갖고 지금 뭐 이런 인사 이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12.3 이후에 문화예술 관련 기관 단체 장 임원들을 대폭 바꾸고 있고 특히 이번에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예술단체 통합 과정에서도 그런 흔적이 보여서 다들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거 그렇게 비상계엄 이후에 갑자기 의원님, 장관께서 이걸 그렇게 서두를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아니, 생각을 저는- 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저는 이게 뭐 계엄이다, 뭐 혼란하다, 뭐 사실은 문체부 입장에서 정말 좋아요. 저는- 그거에 신경 쓰고 싶지 않고요. 그런 것에 네.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은데 왜 인사가 이렇게 돼 있냐? 그래서 다들 언론에서도 여기서 저기서 다 알박기 인사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인천 사람 심는 거냐, 김건희 사람 심는 거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뭐 제 사람이 심어졌다면 제가 나중에 뭐 벌을 받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혀 안 그러면 하고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와서 제가 지금 크게 세 덩어리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쭉 좀. 아니,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우선 조금 말씀드리면요. 콘텐츠진흥원도 지금 저희 부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또 직무대행으로 너무 오래 왔고 그게 계속 뭐 검증이다 뭐다 지금 예전 같으면 금방 끝날 일도 4개월, 5개월, 1년씩 걸려도 끝나지가 않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는다. 빨리 해야 된다. 하고 관광공사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사고 나고 계엄 나면서 관광객 떨어진다 그러고 무안에서 사고 나고 빨리 이 책임자가 와야 된다. 저희가 광주를 몇 번 갔습니까? 사실 그 동안에. 네. 지금 어디서 배우에 힘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윤영 배우님 다음. 저희 좀 진정성을 좀 알아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시간에 추가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장관님, 네. 앞서 민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화비전 2035 네. 비전에 관련돼서 선포 관련돼서 간략하게 우리 저 용차관님 말씀 드려도 되겠죠? 네, 말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예, 현재 그 발표한 제목은 문화한국 2035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난해 초부터 시작을 해서 1년 가까이 관련된 연구 용역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6가지 영역의 그 변화에 관련된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요. 물론 그 전제로서 패러다임 변화를 4가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민간 주도로 가자라는 거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권위적인 리더십에서 이제 수평적인 파트너십으로 가자라는 거, 그 다음에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가자는 거, 그 다음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과 AI 기반으로 가자는 부분,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의 추격자의 위치에서 이제 선도자의 위치의 역할을 자리매김하자는 이런 저희가 5가지의 패러다임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6개 영역에 한 30개 정도의 주요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역 문화의 균형적 발전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국립예술단체와 기관들을 지역으로 전체 이전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민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서울예술단을 국립아시아예술단 형태로 확대 개편을 해서 광주로 이전하는 부분이 아마 선도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다른 예술단체들도 적정한 그 지역 관련된 곳을 찾아서 저희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립문화기관들의 분관 확대와 법인 형태의 운영 모델 개발 부분입니다. 현재 그 분관이 검토가 되고 있는 기관들은 현대미술관과 역사박물관, 민속박물관, 국악원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법인 형태로 해서 운영하는 방안들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문화도시 2.0에 이어서 문화도시 3.0으로 진행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동안의 광역관광 개발 부분을 조금 더 새로운 컨셉으로 해서 호수가람, 산악해양, 역사문화 한류 등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나가자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중앙 지역 간의 수평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 협력관을 배치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위기 대응 부분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해왔던 문화공간 건립 사업들을 수요자 중심의 융복합형 시설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해 예산 반영이 되었던 그 어린이 복합예술 공간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융합형 복합 공간을 전국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계획을 삼았습니다. 그 외에 생애주기형 생활체육 활성화라든가 국민 여가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난해 문화기본법 개정안으로 확대가 되었던 문화영향 평가 제도를 확대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문화 다양성 정책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설 장비라든가 이런 다중 집회 등에 있어서의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 통합 안전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산업 생태계 혁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콘텐츠 산업을 국가 경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 여기에는 복합단지 구성이라든가 영상박물관 건립이라든가 대중문화예술 명예전당을 조성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방한 외래객 3천만 명 시대의 관광 산업 재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공유 숙박제도 도입과 숙박관리업 제도 도입 같은 것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산업의 고부가 가치 성장 산업화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분야 쪽에 대해서 시장 중심으로 생태계를 조성하자라는 의도로 저희가 금융 지원이라든가 세제 지원에 관련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역은 AI 기반의 산업 변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부분들에 대응해서 저희가 미래 전략 구상을 구체화시키고, 아울러 R&D 관련된 사업을 대폭 보강해서 권역별로 저희가 R&D 기술 연구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서 저작권 보호에 관련된 규정들을 대폭 손보고, 아울러서 퍼블리시티에 관련된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분야에서의 AI 전환에 관련된 창제적 변화를 지원을 할 계획이고, 마지막으로는 해외에서의 한국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를 저희가 구축 활용하고 개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역은 세계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외한국문화원의 운영 혁신과 문화원장 선발 제도의 전면적인 변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문화 교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주요 문화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 인력들을 문화원에 파견 근무를 시키거나 아니면 저희가 각 대학과 연계해서 인턴 제도를 해외에서 운영하는 이런 형태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ODA 사업을 확대를 해서 저희 권역별로 각 국가들과 협력 체계를 만드는 부분들, 그다음에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통합 마케팅, 그다음에 남북 문화 교류를 위한 저희가 전략적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만드는 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 역량 강화 영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의 문화 역량 강화와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국민들을 위한 부분은 독서와 문학지능 그리고 아울러 인문 가치 확산에 관한 것들을 중점을 두고 있고, 사회문화예술 교육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관련해서는 예술, 콘텐츠, 관광 분야의 창의인재 약성과 그다음에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와 연계해서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저희가 가칭 아트코리아 사업이라고 하는 지역 대학에서의 예술 관련된 인력 양성 시스템 변화에 관한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장르별로 예술 장르별 지원법을 준비를 하면서 무용이나 뮤지컬과 같은 아직까지 진흥법안이 없는 분야의 진흥법을 만들고, 그밖에 광고법이라든가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법 등 몇 가지 저희가 불비한 법 부분을 제정하는 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저희가 내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네, 민영배 의원님 잘 들으셨습니까? 네, 저도 제가 들었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발표라는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어두운 터널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산업 어땠습니까? 문화예술계는 또 영화계는 예산이 부족해서 체육기금까지 당겨다 나눠 쓰고 있습니다. 그 현실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차관님께서 업무 보고를 하시는데 듣는 와중에 매년 제가 듣는 업무 보고 꼭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패러다임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들, 접목시켜야 될 사업들은 줄줄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꼭 2035 문화 비전 선포를 꼭 발표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왜 하필 계엄 선포 후 관광 산업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비자가 아닌 다 해외로 나가서 소비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이거를 어떻게 인바운드로 다 끌어들일까? 이런 저는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어딘지 저는 먼저 밝혀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네. 이 계엄 선포 후 탄핵 이 마지막 시국에서 계속해서 문체위 의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관광산업. 바닥으로 치솟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전환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러한 것을 먼저 극복해 줄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비전 선포는 1년이랑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발표하셔도 괜찮지만 시기적으로 좀 시기를 잘 선택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그 관광은 저희들이 지금 내수 문제는 계속 당장 지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지금 관광객은 거의 다 회복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혹시 필요하시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민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박천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이거 지금 보니까 미디어 콘텐츠 산업융합발전위원회 위원이더라고요. 사전 그거 저는 네. 거기에 마지막에 그 아마 해산할 때 그때 그 사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사전에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위원들끼리 사전에 다 상견례가 있죠. 그리고 저희가 1차는 상견례를 하고 2차부터 공식적인 회의에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제가 조직 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장관님은 전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3년째 선거법 위반으로 사람 하나 모른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3년 동안 지금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이러한 사진을 보시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는데. 아니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고요. 지금 그 사진은 제가 이미 그 전에 아마 그 2년 전인가 결성됐다가 그 임기가 돼서 해산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에 처음 간 겁니다. 그날.
네,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7년 전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모른다고 네, 했다가 사법 리스크에 걸려서 3년 동안 알겠습니다. 지금 선거법에 네,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장관님께 도움을 드린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모른다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